특검의 규모를 좀 보겠습니다. 야, 특검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지금 3대 특검인데 파견 검사가 총 120명 정도입니다. 120명이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전국 최대 검찰청 중앙지검이 200명씩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반이 지금 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일할 사람 기준으로 따지면은 왜 검사라고 다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왜 부장검사 이상부터는 사실 실제로 막 앉아서 조사하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한 5년 차부터 부부장검사 이 정도가 이제 실제 정말 달라붙어서 일할 그런 연차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연차로 하면 한 740명 정도인데 이 중에서 120명을 갖다가 특검으로 뺀다? 그러면은 비율로 따져서 6명 중에 1명이 특검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 수사 대상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비상계엄 특검이 있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무려 16개. 이 특검이 제일 많아요, 수사 대상이.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명태균 공천 개입, 그리고 건진 최근에 나온 목걸이라든지 뭐 이런 가방, 그리고 이제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하게 뭐 최혜병 특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수사 기간이 최장 140일에서 170일. 그러니까 이게 기간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요. 7월 초에 특검이 출범을 하고 170일이라고 하면은 개월수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거의 6개월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 초까지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재판 진행이 되고 그러면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죠. 지방선거 때까지 내내 특검 수사하고 재판하고 그래서 국민의힘 인사들까지 아주 정말 박살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특검, 특히 이제 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미리 좀 조치를 했으면은 이 정도 꼴 안 당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 이거는 정말 전형적으로 조금 뭐 진부한 속담일 수 있는데 진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아니 진짜 이 10원으로 막을 수 있는 거를 나중에 진짜 10,000원, 100만 원, 1억 원에 정말 고리 이자까지 쳐가지고 막는 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거 도이치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난 정권에서 뭐 특검까지 안 가더라도 김건희 여사 검찰 포토라인 서고 조사받고 기소되고 했었으면은 이렇게 할 동력이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임기 내내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내 부인 사법 리스크 방어하고 계속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고 물론 이제 그 특검이 굉장히 너무 범위가 많고 법률상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조율할 여지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특검 대상을 좀 줄인다든지 검사 규모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를 계속 방치하다가 결국 비상계엄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 사실 만들다시피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판이 펼쳐지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다 짚고 넘어가고 이 특검이 아니라 검찰선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사안들에 대해서 일을 너무 키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전방위 수사가 펼쳐질 예정이고요. 계룡산도의님 말씀 정확히 해주셨네요. 지금 수원지검보다 많은 숫자가 될 수 있고 정말 수사관까지 합치면은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검사 빼가는 것도 문제지만 수사관 빼가는 것도 진짜 문제고요. 지금 검사 60명 파견받을 수 있고 또 밑에 이제 수사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일반 그런 형사 사건들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 뭐 이를테면은 누구한테 돈 꿔줘서 못 받은 거 뭐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고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뭐 그거를 갖다 신고할 수도 있고 이런 형사 범죄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나중에 중대하게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3대 특검이 동시에 굴러가면서 중앙지검 인력의 절반 이상의 검사가 투입이 되고 그 밑에 수사관까지 투입이 되고 그러면은 일반 뭐 형사 사건들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검사가 기소 여부 결정해야 되고 뭐 이런 얼마나 사건들이 많아요. 일반 우리가 그냥 보통 서민들도 접할 수 있는 사건들 정말 많잖아요. 보이스피싱 사건도 있고 뭐 교통사고 사건도 있고 이런 것들 처리도 아마 굉장히 늦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저도 사실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하나 이글스님 말씀대로 이재명의 최고 도움이 정말 윤석열 김건희 부부 정말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송정수님,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진짜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정말. 아홉냥이와 길냥이 집사님, 문재인 부부 특검 안 하죠? 뭐 특검 하고 싶은데 지금 뭐 정권 뺏겼잖아요. 정권 뺏겼고 힘이 없고 지금 문재인 특검 할 일이 없고. 그런데 문재인 특검은 아니지만 일단 뭐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는 돼 있고 막 재판은 할 예정입니다. 뭐 재판을 갖다가 본인이 관할을 어디로 옮겨달라 뭐 그런 모양인데 그렇게 관할 옮겨질지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웃기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한 게 뭐예요? 검찰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검찰을 없애는데 뭐만 빼고 특검만 빼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은 없애버릴 거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우리 좀 쓰고 그래도 너네가 제일 잘 드는 칼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정치적 성과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이거는 누구도 못 믿는 거죠. 공수처 믿겠습니까? 여러분 다 공수처 실력 보셨잖아요. 지난번에 소위 윤석열 체포쇼를 할 때 그 한남동에서 그 정말 병력들 둘러싸고 그 체포쇼를 할 때 공수처 실력 봤잖아요. 못 믿는 거죠. 이재명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 공수처 실력을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못 쓸 거고요.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어떤 기소 권한이나 영장 청구권이 없으니까 본격적인 칼로는 쓰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정말 정치적 성과를 내고 정말 신병적인 분풀이를 하고 싶은 이런 사건에는 검찰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조직을 없애버리겠다는 이 정권에 내가 특검을 갈까 말까? 저는 안 가고 싶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서 안 가겠다는 사람들 많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왜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특검 가면은 내가 검사로 성과를 낼 수가 있잖아요. 검사들은 성과 욕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인사를 잘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얘기도 있냐면은 검사는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자기 인사 걱정을 한다.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암 진단받고 좀 어떻게 될지, 뭐 3기인지 4기인지 모르는데 근데 나 내년 저기 검사장 인사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성과와 인사에 목매는 게 사실 검찰이고 검사 조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나 안 가겠다. 그런 검사들 되게 많다고 합니다. 왜냐? 아니, 지금 조직을 없애버리겠다는 판에 내가 이 특검 가서 뭘 하겠냐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나 지금 육아휴직 쓰고 싶어요. 이제 그런 검사들도 있고 이제 그렇다는 것인데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이 특검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사실 양립 불가능한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잘 드는 칼이잖아요. 굉장히. 검찰이라는 게 잘 드는 칼입니다. 저는 실력의 차이를 정말 굉장히 여실히 느꼈는데 거의 비슷한 기간 동안에 검찰에서 하는 내란 특검에서 관련자들 수사해서 기소하고 그 사람들이 내놓는 어떤 공사장이라든지 수사 결과물하고 이 공수처가 내놓는 결과물하고 너무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사 성과를 내기 위해서 검찰을 갖다 쓴다. 그런데 이 검찰이 과연 이재명 정부의 뜻에 맞는 수사만을 할까? 우리 이거 일찍이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어떻게 했어요? 문재인 정권에서도 초기부터 검찰 개혁한다고 검찰 축소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수처도 만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도 똑같이 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 개혁은 하되 우리가 너네 칼 좀 써야겠어 라고 하면서 사법농단 수사하고 뭐 적폐 수사한다고 그러면서 뭐 어떤 그 군인 경찰 수사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전 정권 인사들 뭐 국정원자들 수사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 결과 탄생했던 슈퍼스타였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잖아요.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전 정권에 대한 보복과 청산을 위해서 검찰의 칼을 빌려다 쓴다고 한다면은 이 칼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슈퍼 레인보님 말씀대로 특검을 검사 말고 털보 김어준 특검? 그래서 김어준 특검, 과연 김어준 특검이 특검은 아니더라도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다른 기관에는 법률적으로 갈 가능성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가능성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검사들 사이에서 유명한 말인데 칼에는 눈이 없다. 이 칼에는 눈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뵐지 모른다. 칼은 이 대상을 벤다는 목표만 있지
칼의 방향도 없고 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정권의 적폐청산하고 검찰 개혁하고는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바로 전에 멀지도 않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바로 목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민주당 찍은 애들 후회할 거 막 현직 검사지만 난 특검 안 감. 현직 검사세요 진짜? 네, 가지 마세요. 특검 가면은 나중에 또 특검을 특검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또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검 가셔서 또 다른 방향의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것도 한번 재밌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또 예상 못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또 일이 진행될 수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검찰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면서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게 바로 검수완박 시즌2인데 이름이 달라요. 이번에 뭐라고 하냐면은 여수완장. 들어보셨어요? 여수완장. 여수완장이 왜 여수완장이냐면은 여당 수사권 완전 장악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줄임말로 봤을 때 여수완장. 검수완박보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입에 짝짝 붙지는 않는데 여수 뭐 또 지역 이름이 있으니까 여수가 완장 찼다 뭐 하여튼 뭐 그렇게 굉장히 뭐랄까 좀 딱 일단 들었을 때 선뜻 와닿지는 않는데 어쨌든 검수완박을 똑같이 붙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뭐 언론사에 이렇게 맞는 말 같기는 해요. 여수 완장이라고 해서 자, 여당이 수사권을 완전 장악을 한다. 저는 여수 완장보다 중국식 공안 통치의 시작 이게 굉장히 더 강렬하게 와닿거든요. 이거를 뭘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냐? 바로 국가수사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막 특검하고 뭐 갑자기 뭐 무슨 뭐 위원회나 뭐 여러 가지 법률이 한꺼번에 출범을 하니까 저희도 헷갈리고 지금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쪽에서는 전 정권 수사하겠다고 특검을 대규모로 출범을 시키고 있고, 근데 이 특검의 주축이 검찰인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검찰을 없애버리겠다고 여러 가지 법률을 갖다가 그 철험에, 그러니까 이 강경 초선들 있잖아요. 옛날 철험에 그 출신들이 주로 주도를 하는 것 같아요. 장경태, 김용민 이런 사람들이 발의한 게 국가수사위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요. 야, 이게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법률 내용 좀 보시면은 이게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가 되고 와, 저는 이게 정말 실현이 된다 그러면은 중국식 공안 통치의 거의 시작이 아닐까 싶은데요. 국수위가 임무가 이렇습니다. 국수위의 권한이 뭐냐면은 수사기관 간의 수사권 조정, 수사에 대한 통제, 그리고 수사 절차상 국민주권주의. 이게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아니라 국민주권주의에 따른 수사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옛날에 저기 문재인 정권에서 뭐 국민청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누구 수사해서 벌 주세요라고 올리면은 자, 청원 수가 5만 명 넘으면은 징역 5년, 뭐 10만 명 넘으면 징역 10년? 정말 심하게 말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국민의 뜻이라고 하면서 관철시키는 있는 게 이제 국민주권주의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사 절차상 국민주권주의 실현 목적. 이게 정말 말이 개혁이지 개론상 도인님 말씀대로 정말 사실 보복이에요. 정말 무시무시한 보복입니다. 그리고 이 국수위에 국수위원이 있고 11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반수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누가 임명하냐면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추천권자가 이제 뭐 어떤 대통령도 있고 뭐 이제 국회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이 비율상으로 봤을 때 과반수 이상을 대통령 뜻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고요. 중요한 것은 대학 교수 그리고 시민단체 추천 인사, 그러니까 비법조인도 위원이 될 수 있다. 이게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어느 분께서 말씀 주셨던 김어준 국수위원 이것도 사실 가능할 수 있고 저는 이 비법조인에서 딱 떠올랐던 게 뭐냐면은 이 비법조인 요건 중에 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어떤 수사나 사법제도에 대한 그런 뭐 식견이 있고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은 이런 타이틀로 누구를 밀어넣을 수 있냐? 딱 이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군인권센터 뭐 임태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사세행 특히 이제 뭐 국민의힘이나 뭐 지금 그 이전 정권 사람들 고발 많이 했던 사세행 뭐 이런 뭐 대표 이런 사람들이 여기 위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모든 수사를 할 수 있고 또 수사기관을 통제할 수 있고 수사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무시무시한 게 뭐냐면은
수사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이 수사를 하잖아요. 근데 영장을 못 받아내. 아니면 누구를 안 불러. 그러면은 그 검사 불러가지고 너 왜 제 소환 조사 안 해? 너 왜 제 압수수색 안 해? 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국수위라는 겁니다. 수사를 수사하고 수사한 검찰을 감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무시무시한 기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김종민 변호사가 이제 차장검사 출신이고 이런 형사사법제도에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바로 뭐라고 그랬냐? 국수위가 정권이 직접 모든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중국식 공안 통치의 전형이다. 이거는 정권이 입맛에 맞는 수사를 맘대로 장악해서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수사에 정말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정말. 진짜 무시무시한 기관이 출범을 하는 겁니다. 자, 국수위 다시 한번 이 권한 범위랑 한번 보실게요. 수사기관 간 수사권 조정하고 수사 과정의 결과의 적정성 이런 것까지 다 적법성도 심의를 하고 총 업무 범위가 총 18개. 수사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감사와 감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 왜 이 사람 소환조사 안 해? 너 왜 압수수색 안 해? 이러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이 검찰에 수사 중이잖아요. 야, 검찰 너 자료 갖고 와.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자료 보니까 어라? 이 사람도 수사 안 했네? 널 와서 청문회 좀 하자. 불러올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 인사에 대해서 만약에 고소고발 들어가서 조사를 한단 말이죠. 너 인권 침해했네? 이거 직권남용이네? 너 수사 담당자, 너 검사 고발. 그러니까 지금의 여권 인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은 이거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하고 징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의 야권 인사들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 미적거린다, 내지는 자기네들이 보기에 이게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그 수사 담당한 검사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감찰을 할 수 있는, 야, 진짜 국수 계룡산 누님 말씀대로 이거 정말 국수 말아서 정말 수사를 다 내가 내 뜻대로 말아먹겠다.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내 뜻대로 말아먹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담은 그런 기관이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만약에 이 법안이 지금은 발의가 된 상태인데 이게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이건 중국식 공안 통치예요. 정말 제가 보기에도 국가기관이 직접 수사를 좌지우지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인사를 수사를 하고 우리 편 수사를 봐주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만약에 이런 법안이 실현이 돼서 이런 기구가 만들어지면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진다. 더군다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만약에 이제 고소고발을 하잖아요. 고소고발을 해서 이게 불기소 처분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제도에 따르더라면은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불기소 이거 부당합니다. 이의 신청을 하면은 이거를 또 누가 맡냐? 국수위가 맡아요. 이의 신청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국수위가 보기에 이의 신청 했는데 문제 없어. 킬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김종민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사사법 시스템이 이제 완전 마비 상태 될 거다. 국민들 각오 단단히 해야 된다. 저도 그 얘기 그대로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정권이 직접 모든 수사기관을 지휘 통제하는 중국식 공안통치 법안이다. 라고 이제 페이스북에 썼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직접 수사 중인 사건에 개입을 해서 조사, 수사관 감찰, 징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 도입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웨 의원님 말씀대로 이 당에서 민주당에서 하고 싶은 거 지금 다 넣은 그런 법안인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법안이 실제로 지금 발의 단계인데 통과가 돼서 실현이 될지 여러분들 이거 정말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